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평범하게만 살아온 제 인생에 이런 막장을 겪어본 적이 처음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저희 집에서 사주셔서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아파트 자가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 점은 시댁과 남편도 고마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인 신혼부부 둘이서 살기엔 나름 큰 아파트예요. 그래서 방 하나는 부부 침실, 하나는 서재 겸 창고, 그리고 남은 방 1개는 손님방으로 꾸며놓았어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손님방을 아기방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평온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촌 동생이 자주 놀러왔어요. 남편의 사촌 여동생은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 여동생처럼 같이 커피도 마시고 쇼핑도 다녔고 나름 친하게 지냈어요. 저한테 세연이랑 놀고 싶다며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자고 갔어요. 매번 손님방에서 자고 갔죠. 남편의 사촌 여동생은 대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용돈도 자주 주고 참 예뻐라 했네요. 그런데 사촌 여동생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해서 남편에게 말을 했죠. 남편의 사촌 동생이 이번에 대학 졸업을 하면서 취직을 했는데 본가에서 회사가 너무 멀고 우리 집에서 출퇴근하면 지하철로 20분만 가면 돼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저만 괜찮다면 괜찮은 자취방 구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고 싶다고 말을 하네요. 저는 자주 놀러오는 건 얼마든지 좋지만 본격적으로 같이 살게 된다면 불편한 점이 많을 거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는 말했지만 내심 실망스러운 얼굴이었고 사촌 동생에게서도 서운하다는 식의 카톡이 왔네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제가 괜히 죄인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굽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구냐는 거예요. 사촌 동생이 첫 직장 구해서 회사 다니는데 예전 같으면 서로 친척집에서 더부살이 하는 게 흔하고 당연한 일이었다고. 저더러 니네 부모님이 집 해줬다고 유세 떠냐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섭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생각해본다고 죄송하다고 말을 했네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촌 여동생이 저한테도 잘하고 저희 집 놀러오면 미안하다며 설거지랑 음식도 잘해주고 집안 청소기도 꼬박꼬박 돌려주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동생이랑 남편 불러놓고 집 구하기 전까지 몇 달간은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된다. 그런데 오랫동안은 좀 부담스럽고 2-3달 안에 집을 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촌 동생은 알겠다고 했고 잘하겠다고 언니 너무 고맙다고 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겠다던 사촌 동생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360도 완전 돌변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거나 약속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고 들어온 다음 날에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안 들어온 날에는 집안이 개판이 되어 있었어요. 거실과 식탁에 술병이 굴러다니고 치우지도 않고 한숨 쉬면서 옷도 못 갈아입고 집을 치워야 했어요. 사촌 동생은 자기 방에서 거의 반나체로 누워있더군요. 저는 아무리 같은 여자라도 남편의 사촌 동생인데 그 꼴을 보고 헉해서 방문을 바로 닫았어요. 그때 남편이 안방에서 잠옷 차림으로 나오더군요. 아무리 사촌 동생이라도 남편한테도 다 큰 성인 여자인데 빈방에서 아무 말도 못했네요. 사촌 동생이 일어나 나왔을 때 몰래 불러서 한 소리 했어요. 남편도 있는데 아무리 집이라도 옷은 제대로 챙겨 입으라고요. 사촌 동생은 오빠랑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서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고 너스레를 떠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 그건 어릴 때 얘기잖아요.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앞으로 잘하겠지 하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친정 갔다 온 다음날 집안 청소를 하다가 부부 침실에서 콘돔 껍질이 나온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저랑 남편은 부부관계 할 때 콘돔을 쓰지 않거든요. 아직 아이 계획이 없어서 제가 피임 시술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제 집에서 뭔 짓 했냐고요. 그러니 남편이 당황하더니 자기도 어제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남편이 쓴 게 아니라는 생각이 안도했지만 사촌 동생이 의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사촌 동생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 없을 때 집에 남자를 들이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얘기했죠. 우리 침대에서 콘돔 비닐이 나왔는데 우리가 쓴 게 아니니 누가 썼겠냐고요. 남편은 화를 내더니 자기가 동생을 꾸짖고 알아듣게 타이르겠다고 했네요. 저는 그때부터 사촌 동생이 곱게 보이질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구박도 한 것 같아요. 집은 구하고 있냐? 청소 좀 해라.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라 하고요. 사촌 동생은 언니 요즘 자기를 왜 이렇게 미워하냐고 뭐라 하더군요. 저는 말하기도 민망해서 그냥 불편하다고 말을 했고요. 사촌 동생이 자꾸 제 방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요. 제가 나갔다 오는 날에는 제 침실이 어질러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홈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남편에게 해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바빠서 홈캠을 설치하는 날 늦게 들어왔고 기회가 없어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하지 못한 게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야근하고 들어가니 침대에 긴 머리카락이 붙어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화가 솟구치더군요. 남편 사촌 동생은 긴 머리카락이고 저는 단발머리예요. 신혼 아파트에 자기 방까지 내줬는데 굳이 왜 제 부부 침대에까지 자기 머리카락을 묻혀놓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해둔 홈캠을 돌려봤어요. 도대체 나 없을 때 혼자 빈집에서 뭘 하고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녹화된 영상을 보고 혼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안방에는 남편 사촌 동생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제 침대에 누워 남자와 부둥켜 안고 난리를 쳤네요. 그 남자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미칠 것 같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남자 얼굴을 확대해서 보고 또 보았지요. 보름 정도 녹화된 영상을 다 돌려보고 나니 제가 늦거나 안 들어올 때마다 제 침실에서 제 남편과 둘이 그런 짓을 일삼았더라고요. 분노도 잠시, 둘 다 정말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둘이 피가 섞인 사촌지간이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둘이 이러려고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한 건가 의심이 되었죠. 저는 어떡할지를 고민하다가 시부모님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저녁이라도 차려줄 줄 알고 오셨고 뒤이어 남편과 사촌 동생도 들어왔어요. 시부모님이 와 계신 걸 보고 남편과 사촌 동생은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었고 시부모님은 사람 불러놓고 밥도 안 차리고 뭐 하는 거냐고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죠. 사촌 동생 이 집에서 내 보내야겠다고요. 다들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사촌동생이 제 집에서 허튼 짓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사촌동생은 언니 미쳤냐고 내가 아무리 여기 있는 게 싫어도 그렇게 사람 몰아가는 게 어딨냐고 저를 정신병자처럼 몰아갔네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께 사촌동생이랑 남편이 바람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기막혀 하시며 무슨 소리냐고 하시고 저랑 결혼 전부터 그런 사이인 것 같은데 이거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데 순간 눈앞이 번쩍 하더라고요. 남편이 제 뺨을 때렸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기 가족들을 매도하냐고 그런 더러운 얘기를 입에 올리냐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순간 서러워서 울었어요. 정말 더러운 건 니들이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때릴 수 있냐?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서 나를 때리냐고 꺽꺽대며 울었어요. 사촌동생은 증거도 없이 사람 이렇게 더러운 여자로 몰아가는 거 아니라고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추잡하다고 저를 조롱하더군요. 저는 열이 뻗쳐서 핸드폰에 녹화된 홈캠 영상을 틀었어요. 그걸 보던 시부모님 얼굴이 일그러졌고 남편과 사촌동생은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남편은 이런 걸 언제 녹화한 거냐고 제게 화를 냈고요. 사촌동생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기절하실 지경이었고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남편을 두드려 패시고 발로 밟고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진짜 죽도록 맞았네요. 시아버지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짐승만도 못한 새끼라고 남편을 미친듯이 패셨어요. 사촌동생은 이모부 그만하시라고 엉엉 울고요. 참 누가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되는 줄 알겠더라고요. 결국 그날 집안은 초토화됐고 사촌동생은 짐 싸들고 본가로 갔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끌려갔고요. 저는 울면서 남편의 짐을 쌌어요. 제가 이런 결혼 생활에 파경을 맞게 될 줄은 얼마 전까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남편이 바람을 펴도 차라리 술집 여자랑 핀 거면 기분이 좀 나았을런지요. 한 집에 살던 자기 사촌 동생이랑 그런 짓을 했다니 다시 생각해도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쓰기 직전까지도 저는 내내 신경정신과에 다녀야만 했죠. 부모님이 사주신 그 아파트는 세를 내주었어요. 곧 처분하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둘이 제 침대에서 뒹구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죽겠더라고요.
지금은 남편과 완전히 서류상으로도 남남이 된 상태입니다. 괘씸해서 사촌 동생까지 상간녀 소송을 걸어버릴까 했지만 시부모님과 이모님께서 제게 미안하다며 위자료조로 돈을 주시고 무릎 꿇고 비셨거든요. 부모님들이 무슨 죄겠어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른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우시는데 저도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동생과는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피임을 했던 게 참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아이까지 있었더라면 제가 과연 이혼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불면증 약도 끊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합니다.